일본이 지금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일본 사람이 됐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요. 입이 닳도록. 강제 동원.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태평양 전쟁 때 한국을 비롯한 나라에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10대 주로 데려다가 어마어마하게 일을 시키는데 인권이 상상을 초월하죠. 사도광산, 군함도 이런 게 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야기해요. 하루에 밥을 한 끼를 주고 이만큼 줬대요. 죽어도 돼. 죽어도 돼. 그런 애들이 월급 같은 걸 아예 안 준 상태에서 실제로 현장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한국에 왔어요. 나중에 광주에 계시는 양금덕 할머니가 그걸 알리는데 30년을 써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걸 인권 잘했다고 훈장을 주려고 하는 걸 지금 윤석열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일본 자극한다고. 근데 그 강제 동원에 대해서 박근혜 때 판결을 못 내리고 문재인 정부 때 판결을 내리니까 한국 대법원이 그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니까 일본이 발끈해가지고 무역 전쟁이 났어요. 아직도 무역 전쟁 중입니다. 윤석열이 이걸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느냐. 최근에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이분들한테 배상하는 걸로 하자라고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고만장해서 하는 말, 강제 징용이란 말 틀렸습니다. 좀 바꿔주실래요? 강제 동원이에요. 강제 동원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 않는다는 담보가 필요하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국이 포철 등의 기업이 돈을 내서 배상을 했으면 그 배상한 돈을 일본 기업한테 받아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돈으로 배상해 끝 이거잖아. 니들이 다 끝내. 윤석열이 저렇게 저거잖아요. 지금 저기 나오는 게 교통통신. 해결안이 현실적이야. 구상권 포기하면 일본 기업 재단 기부 용인 고려가 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니들이 그렇게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쪽에서 돈을 좀 일부 기부할 수도 있어. 와, 참, 저거 진짜 굴욕적인 거거든요. 아, 진짜. 한국 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한테 배상금 반환 요구하면 안 돼. 그거 약속해야 돼. 완전 이거는 윤석열 어떻게 보면 양아치고요. 그 뒤에 저폭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 잘라놓고 아프다고 하지 마. 이거 그냥 냅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외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아요? 한국 정부가 맞습니까? 그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 강제 동원에 대해서. 보세요. 일본 정부의 관계자는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과거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은 하지만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사과 안 해. 지금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한테 바라는 게 사실은 첫 번째가 진정한 사과예요. 사과죠. 정말 죄송했습니다인데 우리는 65년에 박정희가 받아가면서 돈 받아가면 할 거 다 했어. 우리는 할 거 없어. 근데 박정희는 그 구체적인 피해자들한테 배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배상은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사과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완전히 오욕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진정한 사과와 그 사죄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진전되는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걸 완전히 지들은 뭐 이미 이전에 할 거 다 했어로 꺼내겠다라는 거는 이번 정부가 호구인 거죠. 무슨 한국재단에서 이 돈을 왜 냅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외교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방송을 여러 번 해봤던 얘기예요. 외교는 연애와 같다. 밀당. 내가 다 퍼주잖아요. 다 퍼주면 상대가 그게 권리인 줄 알고요. 계속 부려먹어요. 그래서 줄 듯 말 듯한 게 연애잖아요. 호의가 지나치면 호구가 되고 헌신하면 헌신짝이 되는 것처럼. 이야, 우리 당해봤구나, 연애를. 그렇게 해봤구나. 제가 저질러 봤죠. 야, 참.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거잖아요. 일본 앞에 윤석열이 홀짝 벗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대선 자금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확정돼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번에 기시다가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그 나라들을 내세워서 중국과 싸우기 하고 싶어요. 쉽게 표현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위치. 사실은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미국 때문에 패망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원자폭탄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못하는 나라가 돼서 군대 이름도 자위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위대를 벗어나는 타임이에요, 지금이. 아베가 해왔던 거를 지금 기시다 하고 있는 거잖아. 선제 타격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놓고 다른 말로 되게 막 포장을 했잖아요. 우리는 선제 공격 안 할 거야. 근데 상대가 공격할 기미만 보여도 타격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소위 그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인도화 일본과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때리겠다는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갖고 왔냐? 뭐냐? 다른 나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아, 괜찮아. 해. 이 외교를 하러 간 건데 그 기시다가 미국 가서 한 짓이 일본 군사 강국화 여기에 한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없었다고.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은 무슨 외교 리얼리즘? 신시대 리얼리즘? 되게 그거 웃기더라고. 그런 어떤 그 특유한 입장을 하나 내가지고 기시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이든 유럽, 중국, 북한 문제 기시다의 그 견해를 들었다. 여기에 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듯이 홀랑 벗고 달려드는 애는 아예 제껴놓는 거예요. 뭔가 자기한테 요구하거나 왜냐하면 피해자 국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윤석열은 벗고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껴놓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보면 미국과 일본에게 정말 우리가 너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바보짓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중국과 지금 굉장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밑에서 만나면서 자기네들끼리 우호를 다지고 있거든요. 하늘의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권력은 하나밖에 될 수 없지만 미국은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어쨌든 겉으로도 우리 중국과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협력합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윤석열은 거기다 대놓고 적이라고 얘기하고 반중 타령하고 앉아있고 일본에다가는 엎드리고 있고 이런 정말 글로벌 똥멍청이 짓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기시다가 아프리카, 중남미 뭐 다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쏙 뺐다는 거야. 이런 모자란 짓을 왜 합니까? 이층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도 친일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독립운동한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한테 안 미안하세요? 그걸 깡그리 털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 여러분. 안 부끄러우십니까? 저번에 한미일이 해상에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했어요. 처음이야, 처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쪽 여러분 모르는 거 알려줄게요. 일본과 한국은 동맹인 적이 없어요. 한국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짜 뉴스 엄청 돌았지. 한미일이 합동훈련 한 적이 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그 한미일 해상훈련이 끝나고 바이든은 기시다랑만 통화해요. 윤석열이 안중에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노비야, 노. 한국이 미국과 핵 공동 연습하기로 했다?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그랬잖아. No. 지금 이번에 보니까 어깨 동무를 해요. 어깨 이렇게 짚고 걸어가죠. 이 둘이 완전히 쿵짝이 맞는 거야, 지금. 쉽게 표현하면은 윤석열은 바이든하고 사귀고 싶은데 실제로 윤석열한테 본처가 기시다인 거야. 아니, 바이든한테 본처가 기시다인 거야. 윤석열이는 그냥 미국 스토커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저 기시다가 윤석열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저희가 불과 1년 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동북아 전체 평화의 운전자론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는 그 평화, 이 전체 균형을 맞추는 주도화했던 그 시대가 진짜 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미일 동맹만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 왜 그런 겁니까? 저는- 굴종 외교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에요? 이러다가 진짜 독도까지도 뺏길 상황까지 오겠어요. 저는 윤석열이한테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어디 차례대로 땅이냐고. 갑시다. 네. 앞서가지 마시고. 지금 일본 국구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네. 한국 전쟁 이거야말로 천우신조다. 이를 발판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요런 게 일본의 속내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윤석열의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이 김태효인데 김태효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따로 하시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전쟁나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 충실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건 이해할 수 있다. 북한과 대항하면서 일본과 친한 거 이해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이건 어떠세요?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영토 분쟁 대상에 독도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 놈들한테 납작 엎드려요? 이거 진짜 탄핵 사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거. 그 이야기 뒤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게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의 근거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본 영토가 독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납작 만두도 아니고. 이거 탄핵 사안이라고요. 이층 여러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윤석열 찍으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한국과 일본은 영토 분쟁하는 국가예요.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 논리에 의하면 UAE에 적은 이란인 것처럼 한국에 적은 일본도 된다고 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에 적은 북한일 수도 있겠지만 영토 분쟁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북한은 한국과 영토 분쟁은 안 해. 그래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지난번에 푸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하고 UAE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와, 일본 우길기 가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우길기는 전범기예요. 전쟁 잘했다고 하는 놈들이 그 낯지기처럼 그거를 바꾸지 않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반성 없는 자세가 소위 우길기라고 불리는 전범기인데 일본 놈들이 우길기 휘날리면서 혐한 혐중 전설을 계속 내비치고 있잖아요. 우린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 임진왜란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명나라를 치러 갈 때니 조선은 땅만 빌려달라. 길을 정명가도로 네. 일본 애들은 섬을 벗어나고 싶어 해. 그게 지금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효 같은 정말 친일파들이 윤석열의 지금 오른팔로 있으면서 일본이 북한을 핑계로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요. 법사위원장 도움 없이도 탄핵 가능한 법이 나왔다 이런 얘기. 지금 물론 이거는 이상민 탄핵 등 이제 장관들 탄핵에 관련된 거기도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탄핵을 하게 되면 그 탄핵 소추안을 들고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시킨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검사 역할이거든요. 그 법사위원장이 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 이제 법을 바꾸면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한 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탄핵소추의 검사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다음 국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법을 만들어야 그나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발의가 된 상태고 이것이 뭐 또 법사위에 가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직회부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60일 이상 상임위 한 상임위에서 걸려 있으면 본회의 다시 올릴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저 이거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민주당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지쳐간다. 너무 맥 빠진다. 힘없다. 그리고 이제 더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이 없네라는 이야기를 좀 가장 많이 듣고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뭔가 좀 바뀔 거다라고 계속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계속 지쳐가고 있기는 거는 같아요. 그 어제 9시 뉴스 인터뷰 때 이재명 대표 인터뷰 때 제가 하나 굉장히 귀에 솔깃하고 반갑게 들렸던 그 답변 중에 이것이 이제 그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에 대한 그 책임 뭐 이런 것을 질문했잖아요. 근데 그거 본인이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희망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시고 뭐 이런 것 중에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도 왜 변하지 않고 힘이 없어 보여 하지만 하나하나 당의 아군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믿어도 된다. 지금까지는 그 힘이 그렇잖아요. 당대표 어떤 회사의 사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일정 시간 그 중요한 간부들을 본인이 딱 휘두를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지금 필요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그 박용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뭐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그냥 정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요. 저는 정말 내용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불러놓고 정말 푸나님이 한번 이런 내용 쫙 한번 브리핑을 해주고 이래도 모르냐고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분 있으셨네요. 우리 대표님 다 계획이 있으셔. 예, 여러분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방송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현재. 힘들어하시죠. 힘드실 건 아는데 그 힘드신 부분을 이겨내셔야 돼요. 정권 뺏겼을 때 우리가 각오한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권을 뺏겼을 때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상한 부분 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좀 타격이 좀 덜 왔으면 좋겠다. 네. 저는 회복 가능할 정도만 망쳐놔라. 저쪽도 문제고 다 지금 총체적인 난관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면 이제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원에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공천 때 경선하게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정권 재탈환하고 그리고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요, 그 채팅창 위에 공지에 보면은 정봉주 TV 해당 방송방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셔가지고 새날에서 왔어요. 정봉주 잘생겼어 이런 말 쓰지 말고 새날에서 왔어요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또 방송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